서방 동맹, 5가지 요인으로 분열 우려. 우크라 미래는 지금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자는 구호 아래 똘똘 뭉쳐있다. 하지만 서방 주요국들 사이의 의견차가 커지면 그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 영국 BBC 방송의 국제문제 전문기자 제임스 랜달이 던지는 질문이다. 지난 2월 24일 세계 2위 군사대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을 당시만 해도 전쟁이 2개월 이상 끌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반 무너질 것이란 전제 아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와의 대화가 더 의미가 있겠나 하는 회의적 시선도 감지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버텨냈고 살아남았다. 전쟁은 장기화할 조짐인 가운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BBC는 25일 랜달 기자의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 진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랜달 기자는 서방의 단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서구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인을 제기했다. 전쟁의 목적. 전쟁 초기에 서방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그를 악마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일각에선 푸틴만 사라지면 전쟁은 곧 끝난다며 서방 정보기관이 나서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과 손잡고 제거 공작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랜달 기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의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원상회복으로 한정하며 러시아 정권 교체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으나 서방의 지도국인 미국은 차츰 푸틴 축출 등 정권 교체와 더불어 러시아를 강대국 지위에서 아예 끌어내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단순히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짓을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 이런 비전까지 공유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적 지원.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선전은 실은 미국, 영국 등 서방의 고성능 무기 제공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미국은 수년 전부터 나토 회원국도 기타 조약에 의한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병력의 훈련에도 관여해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로는 2차 대전 이후 80여 년 만에 무기대여법을 가동해 우크라이나에 양질의 무기를 무한정 공급할 태세다. 랜달 기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싸움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사실상의 대리전으로 여겨 무엇이든 제공하려는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국력의 한계 탓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무기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곳에서 제2, 제3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중화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에서도 러시아가 서방의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자체 방어에 필요한 일정한 군사적 자원은 반드시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크림반도를 무단으로 점령한 지난 2014년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면전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정부군 대 친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으로 전시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러시아군 및 그 비호를 받는 반군이 장악한 상태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 한 치의 국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랜달 기자는 전쟁을 정치적으로 끝내는 해결책을 놓고서 서방 전략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러시아가 잠식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경론과 일단 전투부터 멈추고 남은 우크라이나만이라도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먼저라는 온건론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얘기다. 전자는 푸틴의 완전한 실패, 후자는 우크라이나의 제한적 성공에 각각 무게를 둔 해법이다. 랜달 기자는 이 두 목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서방 전략가들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금수를 통한 러시아 제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전쟁 이전부터 서방의 대표적 약점으로 거론되어 왔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문제는 지금도 EU에선 가장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가령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은 최근 총리들이 모여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의 완전한 금지 방침을 밝혔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가스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로 가스 수입선을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독일은 자국 경제 가입을 극심한 손해를 들어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위기 도래와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방의 분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에너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사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서방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그 국민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렌달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나 나토 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서방 내부 균열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내전 가능성이다. 현재도 국민 일부는 여전히 친러시아 성향인데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정하고 반군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반러시아 성향이 더 강해진 정부나 국민 다수가 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보복에 나선다면 이 경우 서방 국가들로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렌달 기자는 전후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1991년 옛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안전보장 약속만 믿고 서둘러 핵무기를 포기한 결정이 어리석었다는 후회가 젤렌스키 정부 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경우에도 서방 국가들로선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속하는 데 상당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렌달 기자는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이메일 주소